모르는 게 있다면 이제 질문할 타임이죠.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동료 간에 질문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 슬랙방에 조교님들이나 이제 저도 있으니까 저희도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컴파일하니까 오류가 났네? 야, 이거 누군가는 답 알겠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 나오겠네? 물어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왜 나쁜 습관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다면 슬랙방에 물으시는 게 맞아요. 단 질문하기 전에 이미 그 답이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찾아보세요. 구글에서 검색해도 괜찮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 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거기가 답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고, 두 번째, 대화방에 학생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50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200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질문을 누군가는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질문, 답이 있는 질문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온라인 환경이니까 내가 질문하고 기다려야 돼요. 누구도 그거를 24시간 보고 있지 않아요. 조교님들도 답변하실 때 24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교님이 여기에 답을 달아놨어요. 아니, 다른 학생이 어떤 답을 달고 틀리다는 거 뭐 알고 쭉 답을 달아놨어. 그리고 누군가가 추가로 또 질문을 나중에 또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답을 달아요. 근데 이 답은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다른 답이거나 충분하지 못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검색할 때 어떤 답을 찾느냐에 따라 좀 더 괜찮은 답을 볼 수도 있고 아닌 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답, 그거에 대한 관련된 토론을 한 군데 모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슬랙에서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법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말을 해드리는데, 모르니까 그냥 물어봐야지. 이거는 프로그래머 업계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프로그래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대부분 이미 답이 어딘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내 옆에 앉아갖고 내가 가진 5만 가지 질문을 답해줄 정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근데 뭐 저의 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이 생기면 잘 요약을 해서, 사수님 이게 이렇고 저런 건가요? 응. 이런 건가요? 아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이해 안 된다고? 그럼 요거 찾아봐. 요렇게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대화, 요거를 하루에 한 10번쯤 해봐야 30분이죠. 사수님의 시간을 30분을 제가 빼앗아요. 그거랑 사수님 가서, 사수님 아까 한 말이 전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럼 30분 설명해요. 30분에 다시 이해가 안 돼서 또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미 시간 낭비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요. 답변하는 사람이 대신 내가 뭘 질문하는지 찾아주지 않아야지만 답이 빨리 나오고 효율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질문해도 되지 않냐 그러지만, 그렇게 질문하다가 실무 들어가시면 똑같이 하세요. 질문을 요약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게 너무 추상적이다. 그럼 일단 그건 궁금증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거 저런 거 시도를 해보세요. 어딘가 막히는 게 나와요. 그 막힐 때 왜 막히는지, 뭐 아이디라던가 컴파일러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문제야. 그러면 그걸 또 검색하면 나와요. 그 문제들은 누군가는 다 겪어본 거니까 충분히 찾아요. 그러다가 답을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어. 확답을 구하긴 쉬워요. 이게 맞나요? 네,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보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내가 요것도 봤고 요거까지 봤는데 요 다음이 막혔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만 누군가 답을 빨리 줄 수 있어요. 근데 요 중간 과정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을 따를 거예요. 이런 거 해봤어요? 예. 이런 거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는데요. 그럼 그거도 해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그 질문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요. 컴퓨터가 안 켜지는데요 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안 켜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전원도 체크해 봤고요. 뭐 집에 전원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뭐 틀 때 뭐 팬이 3초 돌다가 멈춰요. 이러면 훨씬 답변해 주기 편하거든요. 특히 온라인 상황이니까, 특히 누군가의 시간을 빼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실무에서라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한테 답을 얻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yes, 아니오로 곧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까지 내 질문이 준비가 되면 훨씬 본인한테 유용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업계에서 그거를 잘할수록 굉장히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거를 훈련을 하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뭐 그런 가이드는 좀 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할 건데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는 온라인상의 답은 있을 확률이 99.99%예요. 99.99%. 그리고 질문을 내가 있을 때 답을 찾는 것도 내가 할 일이지 내 동료가 해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다 정보 찾아보고 확실히 모르겠다. 내가 이런 거 같은데 모르겠다. 그럼 서로 확답해주고 빨리빨리 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올바른 질문이란 얘기죠. 뭐 요 과목 들으실 정도 분들이면은 그렇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목을 듣고 오셨을 거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